그때 그렇게 됐다 그래서 영상 찍었는데 새롭게 검사가 생긴 게 있어요. 적용되는 시점이 원래는 이제 3월 15일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15일. 지금 조금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4월 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제 그때 가서 또 봐야 돼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핸들바, 기존에는 인증받은 정품 핸들바만 됐었어요. 인증받은 핸들바만. 네. 지금은 거기서 더 푼 게 이제 스틸 재질로 되고 날카롭지 않고, 그리고 시트 제일 낮은 부위에서 60cm 높이까지는 허용이 된다. 기존에 좀 오래된 법에서는 이제 그게 허용이 안 됐었죠. 담당 부서분들하고 잘 협의가 돼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구조 변경이 가능하도록. 그것도 지금 기약이 없는 거네요. 입법 예고가 됐다. 일단은 지금은 저희 그 기존의 그 규정대로 또 정정 영상을 또 찍어야 돼가지고 정기 검사가 네. 이제 그 3월 15일 날 한다 그랬다가 맞아요. 연기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다 같이 연기된 거래요. 그러니까 입법 예고까지 다 한 상태인데 그때 다 같이 그냥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실행이 안 되고 있다. 아,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통화하고 있는 건 녹화 누르고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JJ 파파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할리데이비슨 한남점의 최준호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좀 많이 사람들에게 관심받고 있는 그런 궁금한 것들을 좀 모아서 질문을 좀 가지고 왔어요. 최대한 조금 팩트에 기반한 정보로 해서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할리데이비슨 바이크 관세를 거의 10배로 올린다고 해요. 이제 할리는 못 사는 바이크가 되는 게 아닌지,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여기저기 이제 폭탄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상징하는 브랜드인 할리데이비슨을 이제 그렇게 관세를 확 올리는 그런 조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어디까지나 이제 일단은 유럽 얘기고요. 한국에 들어오는 금액이랑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 것 같진 않고, 하지만 이제 간접적으로는 관세가 이제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거다 보니까 가격 인상에 영향이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부속값도 같이 오르게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리데이비슨이 미리 좀 준비해 놓은 거라든지, 뭐 미리 좀 결제를 해놓고 좀 나중에 이거를 이제 포인트 제도로 쓴다든지. 지금 현재는 저희가 소모품 같은 경우는 가격을 전체적으로 싹 인하를 했어요. 적게는 한 20%대부터 이제 많게는 한 50%대까지 기본 출고 금액을 낮춰놨어요. 뭐 어떤 기간을 잡아서 네. 이제 할인을 이제 많이 하던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그런 항목에서 소모품 자체를 아예 제외를 하면서 기본 금액 자체를 다 그렇게 많이 낮춰놓은 상태라서, 소모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할리 저희 정비실을 이용하셨던 분들 기준으로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체감적으로 적게 들어간다고 느끼실 거예요. 어느 정도 좀 유지할 계획이다, 할리데이비슨 코리아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저희 뭐 기본적으로 뭐 배터리 같은 경우는 23%, 20% 정도 이제 가격이 다 낮아져 있고요. 얼마예요 지금 배터리가? 지금 뭐 소프트웨어 기준으로 한 23만 원 정도? 원래는 얼마였죠? 원래는 한 28만 원, 29만 원 그 정도 했었어요. 기존 오너분들을 위해서 할리데이비슨 코리아에서는 그런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예. 가끔 할인할 때 막 맞춰가지고 구입하시고 이런 게 소모품 같은 경우는 좀 어렵잖아요. 아예 그냥 기본 가격 자체를 다 내려버린 거예요. 배터리 얘기 나와서 제가 좀 궁금해졌는데, 네.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주기를 가지고서 바꿔야 되는지. 그러니까 매뉴얼상에는 네. 이제 4년 정도 4년. 이제 나와 있는데, 뭐 배터리 충전 관리만 잘 된다고 하면은 그거 이상 충분히 쓰실 수 있고요. 배터리 관리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네. 단시간 내에도 이제 수명이 다 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가 방전이 완전히 되게 되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용량 자체가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용량이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시동을 걸 때 필요한 그런 출력이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걸리게 되는군요. 예, 그 완전 방전이 안 된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좀 장기간 그냥 계속 시트에 꼽아놔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꼽으라고 제가 또 안내를 받았었고, 예전에. 괜찮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택 충전기가 예. 이제 과충전 방지
가지 기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장시간 물려놓는다 그랬을 때도 네. 뭐 배터리에 뭐 데미지를 준다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는 뭐 줄 수가 없는 설계인데, 너무 장시간 물리게 되면은 뭐 저는 한 2, 3주 물려놓고 막 그러니까 그랬는데. 뭐 가능성은 있으니까 네네. 이제 완충되면은 빼주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 개념은 그런 거예요. 중립을 넣고 내가 이제 시동을 거는데 클러치를 잡는 게 좋냐 안 잡는 게 좋냐. 아, 그럼 어떤 게 좋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잡나 안 잡나 상관이 없어요. 만약에 중립이 들어와 있는데 정말 만에 하나라도 살짝 뭐 기어가 걸려 발이라도 있을 수도 걸려 있잖아요. 있다.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은 잡고 하는 게 좋죠. 어느 정도 완충되면은 빼주시는 게 좋다. 잡고 하세요, 클러치? 습관적으로 잡고 해요. 중립인 경우는 애초에 클러치로 연결되는 부분 전에서 이미 동력이 끊겨 있는 상태라서 큰 의미는 없어요.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를 굳이 따지자 그러면 했을 때 나쁠 건 없다. 그런 습관을 갖는 게 더 좋겠네요. 바이크 보험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가입하기 어려운 케이스들도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보험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 어떤 걸 가입해야 되는 건지, 최고로 좀 이렇게 보험 세팅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고, 또 과장님이 추천하는 보험은 어떤 게 있는지. 바이크 보험도 특약 같은 조건이 바뀐 것들이 좀 있어요. 그 특약 조건 중에 이제 바이크가 항상 이제 제외됐던 부분이 자차가 안 됐었거든요. 자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크가 안 되는 이유가, 바이크는 혼자서도 이제 넘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안 됐었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자차가 됐었대요. 근데 이제 그때 업체라든지 아니면 동호회 같은 데서 그걸로 이제 보험 사기 같은 걸 많이 했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차가 아예 없어지거나 정말 터무니없는 금액으로만 가능했는데, 최근에 이제 삼성화재, 동부화재 이쪽에서 자차가 추가됐어요. 다만 혼자서 이뤄진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 된다. 차 대 차 사고에서만 네. 이제 자차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피해자로 사고가 났어요. 근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어요. 그러면은 책임보험 한도가 한 1,000만 원, 2,000만 원 대물 한도가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내 거 견적이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뭐 아니면 그 이상 뭐 3,000만 원이 나왔다. 여기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자차가 없으면 민사소송을 걸어야 돼요. 맞아요. 또 받기 쉽지 않아요. 근데 자차가 있다고 하면 내 자차로 그거를 처리를 하고 이게 진행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럴 때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바이크는 아니고 차량인데 주차돼 있던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오르막에서 내려와갖고 아이를 피하려다가 제 차에다 정면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식사하고 나오니까 앞에가 반파가 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뒤를 보니까 막 피자국도 있고 네. 이미 사람은 없어요. 제가 차주인 걸 알고 그 가게 사장님이 119 불러고 갔다고 경찰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 그분이 기초수급자 분이셨어요. 그 오토바이조차도 보험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네. 중고로 누구한테 받아서 그냥 타셨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2천 얼마가 나왔어요. 그분한테 보험이 안 되니까 제가 그때 그랬어요. 자차로 하고 자기 부담금만 제가 받고 보험사에서 그냥, 경찰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돈이 없어서 그게 좀 어떻게 될지 좀 안타깝다. 또 네. 다른 게 긴급 출동. 긴급 출동도 이제 특약으로 생겼다. 바이크 떠가는 거랑 뭐 점프하는 거, 긴급 주유 그런 것까지 가능하고요. 상세한 거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이게 생긴 지 한 뭐 3-4달 정도? 아, 그래요? 그럼 네. 꼭 같이 가입해야겠다. 사실 보험료는 큰 차이가 안 날 텐데, 그죠? 뭐 특약이기 때문에. 근데 그죠? 자차는 좀 큰 차이 나요. 얼마 정도 예상하나요? 신차로 했을 때 모든 한도 다 최고로 올리고 자차까지 넣으니까 700 얼마 남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첫 가입 조건이고, 보통 이제 무사고 1년 정도만 돼도 한 40% 정도 까여요. 기준을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보험 가입하는 금액적으로 합리적으로 하실 것인지, 나는 뭐 금액적인 거는 신경 안 쓰고 난 좀 풀커버 되는 게 좋다, 최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세팅을 하고 싶다 하면은 한도 최고로 넣어서 다 넣는 거고요. 제가 이제 경험한 바로는 초보자들은 내가 잘못해서 어디다 갖다 박는 경우가 잘 없어요. 바이크랑 자동차랑 속도 감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속도 자체를 잘 못 내세요. 소위 말해서 좀 쫄려서 네. 이제 어디 막 세게 달리고를 못해요. 보통 초보자분들이 많이 그런 사고가 있는 거 중에 하나는 천천히 가다가 또는 제자리 서 있다가 넘어지는 거, 간혹 가다 있는 경우가 제때 출발을 못해서 뒤에서 받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초록불 돼가지고 이제 출발할 것 같은 제스처인데 출발을 못 해가지고 뒤에서 이제 쿵 하고 박는 경우가 덜어 있긴 있어요. 그런 거 말고는 내가 막 빡세게 달리다가 막 차선을 넘어가서 막 네네. 그런 경우는 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보통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동차를 운전을
꾸준히 하시면서 바이크를 입문하신 분들은 바이크 운전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서툴다지 내가 흐름을 모른다는 맞아요. 아니거든요. 그 차이는 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아예 내가 자동차 운전도 안 해보고 난 도로에 생차 처음으로 그치. 나갔다. 그거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런 분들은 풀커버로 하시는 게 좀 내가 흐름은 아는데 운전이 서투르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합리적으로 보자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뭐 한도를 그렇게 많이 안 올리시고 그냥 보험 금액을 조금 합리적으로 가져가신 다음에 무사고 경력을 1년만 쌓으시면 그 다음 해에는 보험 가액이 많이 줄어요. 타고 한번 빵 나면 바이크는 막 안 들어주려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소문에. 바이크 같은 경우는 새로 하나를 들면은 그 전에 뭐 10년을 들어놓은 게 있든 뭐가 있든 얘는 처음이에요. KB로 들어서 사고가 났다. DB로 이제 새로 든다. 제가 알기로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확실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네. 보험 설계사는 네, 아니니까요. 알았어요. 예. 한번 빼야죠 이럴 자, 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보험을 좀 들어놓으면 좋을까요?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이 운전자 보험 별도로 드시더라고요. 제가 드러나 있어요. 라이더 보험. 예. 혹시 몰라가지고 가격이 만 얼마 이 정도 네, 한 달에 한 하더라고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 라이더 보험 두 가지가 제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이제 보험이 좀 어려워요. 막상 해보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될지. 맞아요. 그럼 이제 요 정도로 정리가 되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을까요? 대인은 2까지 무조건 드셔야 돼요. 대인 사고가 났을 때 이제 형사처벌을 면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대인 1은 뭐 대인 사고가 있으면은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 대인 2까지 하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거고요. 대인 2까지는 무조건 하라고 좀 권장드리고 싶어요. 바이크 규제 아주 이게 그냥 장안의 화제예요. 그죠? 지난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각자의 의견이 좀 나뉘어지고 있어요. 요게 조금 하이라이트인데 야이 아니잖아 이런 분들도 있고 말씀은 이제 같은 브랜드는 된다 갔더니 뭔 소리야 이거 안돼 그 핸들바 바이크 규제에 대한 정확한 현 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하게 했는지 아주 그냥 우리가 한번 정리 깔끔하게 해보자고요. 그 영상을 보시고 피해를 보신 분에게 일단은 사죄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이제 그 3월 15일 날 정기 검사가 시행이 원래 되기로 했었는데 기약이 정확히 안 잡힌 상태로 일단은 유예가 됐거든요. 그때 유예가 되면서 변경된 핸들바 규정도 같이 유예가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놓쳐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입법 예고까지는 끝난 상태고 없는 이제 얘기는 아니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죠? 입법 예고까지 끝난 상태고 핸들바 같은 경우는 성능에 대한 규정이 있지는 않아요. 이제 그 설계도로 그거를 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성적서 같은 걸 요청을 네, 하더라고요. 그런 네. 요청을 하는데 결국엔 이게 설계도면이면은 가능하다. 이거는 뭐 그 구매한 브랜드의 요청을 하면 받을 수도 있나요? 저희는 이제 구조 변경 서류 접수를 대행을 하고 있어요. 할리에서는 네. 네네. 접수 대행비는 저희가 1시간 공임 책정해가지고 네. 이제 77,000원 받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다 접수해드린다. 사실 당시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입법 예고가 나와 있어서 이게 당연히 이제 맞겠거니 했는데 그거를 하나 놓쳤네요. 네. 중요한 건데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쯤부터 될 거다 아직 그런 얘기는 명확하게 없는 거죠. 네, 명확한 날짜가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 입법 예고가 같이 나왔던 그런 정기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실행하는 그 주최 측에서 준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성능 점검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막상 나오니까 좀 걱정은 되더라고요. 성능 점검이 어디서 해야 돼요? 이렇게 여쭤보니까는 뭐 동네 이렇게 가셔도 된다. 뭐 통지서에도 나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가까운 데 가도 된다라고 하시면서 용인점에서도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네. 이제 곧 저도 이제 한남점에 맡기면 픽업해서 용인에서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서울에 계신 분은 한남점에 맡기면 이렇게 픽업해서 해주시니까 아 좀 귀찮다 그러신 분들은 이렇게 한남점에 맡기고 장동원 사원님하고 통화하시면 또 안내를 해주실 거예요. 제가 네. 연락처는 이렇게 같이 띄워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바이크 타는 시즌이 열렸잖아요. 그죠. 이 시즌에 맞춰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뭐 행사나 할인 프로모션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가 좀 있는지 말씀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용인점에서 크게 이제 창립기념 행사를 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사전 접수는 접수자분들이 감사하게도 너무 많아서 이제 조금 조기 마감이 됐고요. 가셔서 뭐 행사 뭐 참여하시는 거는 이제 뭐 가능은 하니까 한번 가서 뭐 어떤 행사인지 한번 맛보기라도
해보시는 게 뭐 즐길 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리 데이비슨의 행사는 사실 갔을 때 이 경품이 아, 그래요? 예, 쏠쏠해요. 빠질 수 없죠. 네, 제가 또 가족하고 최근에 그 용인의 이제 시크릿 그 네. 행사 거기에 갔을 때에도 시크릿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예? 우리 아들하고 딸이 네. 또 좋아할 만한 그런 것도 잘 받아왔고 뭐 지갑도 잘 쓰고 있고 가시는 분들은 경품 잘 받아가시면 좋겠고 그냥 가시는 분은 경품을 못 받는다면서요. 경품 추첨권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이제 오실 때 간단한 그런 어메니티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제 접수 안 하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수량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 참 아쉬워요. 이게 다 실명이 들어가야 돼가지고 실명과 그 정보들이 다 들어가야 돼서 그러니까요. 할리 데이비슨의 카톡 친구를 좀 해놓으시면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 소식 접할 수 있으니까 사실 그 경품 타는 맛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죠. 재미도 있고 또 5월 달에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랠리가 또 있어요. 랠리 대규모 행사죠. 국내에서 하는 바이크 행사 중에 가장 대규모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워낙 또 마초 이런 느낌이 강해서 사실 저 출입구를 열고 들어오기가 겁나요. 열고 들어오시는 게 반 이상 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크루즈 컨트롤하고 블랙박스 하는 방법. 그다음에 네.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블루투스 연결하는 게 네. 제가 옛날 S23이 아직도 블루투스가 잡혀 있어요, 갤럭시가. 여기에 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건지. 이 크루즈 컨트롤 과장님이 앉아서 한번 좀 말씀해 봐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일단 10초가 지나야 되고요. 크루즈 버튼 한번 누르면 이제 크루즈 기능이 이제 일단은 켜지고요. 여기서 이제 활성화를 하려면 기어는 2단 이상, 그리고 속도는 40km에서 140km 사이.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달리고 있어야 돼요. 비트가 마이너스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비트로 한번 내려주시면 네. 크루즈 등이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현재 속도가 유지가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크루즈 버튼을 위로 올리면 속도가 올라가고 내리면 내려가고, 이 기능을 비활성화 시키려면 브레이크를 잡으시거나 네. 아니면 클러치를 잡아주시면 기능이 다시 주황색으로 비활성화가 되고요. 네, 완전히 끄실 때는 크루즈 버튼을 눌러서 꺼주실 수 있어요. 브레이크나 클러치를 잡아서 끄게 되면 이제 크루즈가 아예 꺼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비활성화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뻥 뚫린 도로 같은 데 가실 때는 스로틀을 감고 있질 않아도 되니까 네. 이제 오른손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죠. 근데 이제 네.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완전 지방도로 가는 거 아닌 이상에는 잘 없죠. 쭉 갈 일이 없어요. 지금은 자동차들은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라 그래서 맞아요. 앞차랑 차간거리 조정해 주고 차선 따라가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다른 데 신경을 쓸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예전에 크루즈 초창기 모델 자동차 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냥 그 속도 유지만 되는 거다 보니까 앞에 차가 있거나 뭐 코너가 나오거나 했을 때는 계속 신경을 써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진짜 미국같이 이제 대륙에서는 쓸 일이 많겠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쓸 일이 많지는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악력기. 요거는 어차피 이제 쭉 달릴 때는 뭐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제가 그 쇼츠 올린 거 혹시 보셨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무거운 이것 때문에 전완근이 막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몰려. 이제 뮬러 이지 클러치. 제가 그 물어본 곳이 있어요. 별로 안 좋다 얘한테. 이지 클러치가 이제 안 좋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반 클러치 구간이 조금 길어져요. 클러치 사용이 능숙하신 분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클러치 사용이 좀 미숙하신 분들이 쓰게 된다면 클러치 수명을 많이 갉아먹을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요. 아, 그럼 뭐 팁을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반 클러치 갖다가 놓거든요, 이렇게. 쉽게 설명드리면 네. 반 클러치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반 클러치 구간을 되도록이면 짧게 가져가시는 게 클러치 수명에는 좋아요. 지금 저희가 판매하는 게 37만 7천 원. 작업비는 신차 하시면 공짜. 고객 관리가 아주 그냥 훌륭하십니다. 출발하는 과정에서 얘가 그 부르르르릉 가면 괜찮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속도는 막 걷는 속도인데 왕 하면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진짜 많아요. 얘가 이제 시동은 꺼질 것 같고 얘 조절은 미숙하고 하니까 그 반 클러치 상태에서 RPM을 너무 높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클러치 마모가 엄청 빠른데, 그거를 반 클러치까지 단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더 빨라져요. 야, 이지 클러치 지금 용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공식 정비실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가벼워지나요?
수치상으로는 한 30% 정도 가벼워진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해보면은 최근에 제 손님이 다셨거든요. 이번에 저희 공식 정비실에서 다룰 때 하시면 믿음 있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할리에서 했으니까 보증은 또 해줄 거 아니에요? 저희 정비실에서 한 거는 네. 저희 정비실에서 이제 AS 같은 것도 다 가능하죠. 다만 이게 저희가 그동안 취급을 잘 안 했던 가장 맞아요. 큰 이유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이게 워낙 이게 수명이 차이가 많이 나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래도 수요가 계속 이걸 다뤄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많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잘하셨네요. 아주 좋은 소식이네. 이지 저희 클러치. 담당 부서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주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블랙박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일단 10초가 지나야 네네. 되고요. 그 와이파이 설정을 먼저 하시고요. 지금 아이나비 제품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띵크웨어라고 나올 거고 띵크웨어 네. 비밀번호는 1부터 9까지 4, 5, 6, 7, 8, 9 연결. 비행기 모드 들어가요? 들어가는 게 좋아요. 되었습니다. 오. 고요 라이브 뷰는 누르시면 지금 현재 영상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녹화 목록 가시면 여기 뭐 상시 녹화 상시 녹화가 되나요, 얘가? 아까 상시 운전 중에만? 네, 운전 중에 상시 녹화 그래서 F가 프론트, R이 리어 해서 앞뒤 영상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뭐 다운 받으실 수도 있고 영상 확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요거 다 보신 후에는 항상 와이파이 끄시고 요거 비행기 모드 꺼주시고.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